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증시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과 악영향을 미칠 거나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예, 한마디로 지금 불안감인데요. 앞으로 미국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잘 예측할 수가 없는 데에서 오는 어떤 혼돈, 불안감,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씌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동부 워싱턴 시각으로 일요일 날 오후 2시경에 전격 사퇴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미국은 아직까지 지금 월요일 새벽입니다.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는 열리지가 않은 상태예요. 네. 그 상황에서 먼저 열린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텐트럼 현상, 텐트럼이라는 게 어떤 예측을 하지 못해서 부르르 뚫린다라는 말에서 온 정권 용어인데요. 텐트럼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싱가포르 증시,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데요. 특히 이 아시아 증시에서 아시아 내부 투자자들보다는 요즘은 증권 시장에 국제 투자가들이 사실상 국경선 없이 실시간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팔고 떠나자라는 게 조금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네. 그 바람에 아시아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 있거나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를 멈칫하게 됩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을 어떻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일단 팔고 차익 실현을 하고 안전자산으로 가보자.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보통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고 뭐 한 달 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자를 받을 테고 큰 타격이 없는데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급격히 빠져나가는 그런 조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시아 증시가 조금 불안감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서 예상치 못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상에 없는 금리나 그만큼 중국 경기가 안 좋구나라는 데 불안감, 이게 청폭이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우리나라는 좀 충격이 덜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혼돈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치다 보니까 그동안 잘 나가던 세계 증권시장, 금융시장이 좀 요동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는 좀 예측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나는 비트코인의 아버지다, 예. 비트코인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 헌금을 비트코인으로 상당수 지금 받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정치 헌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피격 사건 이후에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갑자기 비트코인은 와르르 폭락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오후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다가 또 다시 오르는, 그야말로 널뛰기,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후보를 사퇴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트럼프 대세론이 혹시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그럴듯한 대항마를 내놓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주가가 좀 비트코인 시세가 휘청했는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사건이 생기면서 이게 초연결 사회 중앙 집중화를 시키면서 생긴 대표적인 부작용이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완전 지방 분산입니다. 한쪽에 마비가 될 수도 다른 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상호 검증이 가능하고요. 그런 면에서 빌 게이츠가 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흔들리니까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더 유망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한마디로 지금은 말 한마디 자그마한 호재 악재가 생겨도 거기서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금값이든 또 뉴욕 증시든 굉장히 가격이 요동을 치는 세상이다. 한마디로 어떤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좀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최대의 변수는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후에 민주당이 질서 있는 후보 교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혼란은 상당히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민주당의 새 후보로서의 이전, 이 대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지난달 토론회 이후에 가속되었던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요. 트럼프가 미는 종목은 올라가고 트럼프가 밀지 않는 종목은 떨어진다. 이게 요즘 뉴욕 증시의 용어로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에 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의지를 밝힌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석유화학 종목, 앞으로 석유를 더 캐내겠다, 가스를 더 발굴하겠다. 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신도시를 무려 10개나 이상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도시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미는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반면에 전기차 내가 취임하자마자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겠다. 또 배터리 등에 대한 IRA 보조금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관련 산업들은 와르르 떨어지는 이것이 한마디로 트럼프 트레이드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후보 사퇴하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효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오늘부터 새로 새 레이스, 새 후보와 새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압도적인 우세를 이어간다고 그러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는 살아 있겠지만은 만약에 좀 약세가 된다든지 하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급격히 어떤 효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현 상태로서는 해리스 후보가 좀 유망하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했다고 해서 미국의 헌법이나 민주당 당규상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경선을 통해서 예. 새로운 후보, 젊은 후보를 교체하자. 이렇게 되면 또 판도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역시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매우 가변적으로 바뀌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태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거래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하락폭을 계속 키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미국보다 이제 시차상 먼저 열렸는데요. 예.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코스피가 0.16 하락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계속 하락폭이 더 커져서 2750선도 무너지고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좀 조심하고 있지만 예. 우리나라 투자자보다는 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미국 상황을 보면서 좀 조심해서 일단 안전자산으로 대피하고 보자. 그러니까 공습경보 있을 때는 소나기가 올 때는
지하로 좀 잠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인들이 주가 하락을 불러왔고요. 또 한국은 지금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굉장히 커서 상호 연관성이 높은데 중국이 금리를 5년짜리, 1년짜리 뭐 이례적으로 예고 없이 급격하게 내렸는데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 중국이 금리를 내렸으면 통상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면 중국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주가도 상승 탄력을 못 받으니까 이것이 한국 증시의 악영향.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같은 주식들이 그동안에 엔비디아 열풍을 타고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정정 불안,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는 클라우드 마비 상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가 하락이 뭐 폭락의 조짐이라든지 어떤 그 버블 붕괴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안정성이 흔들림에 따라서 오는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의 어떤 지정학적 요인 이런 것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어갈지 이 부분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제 그 대목이 관심인데요. 현재로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너가 내 대신에 후보를 출마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관련 법규상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름을 모아놓던 선거 자금 이 금액이 미국은 선거에서 선거 자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원 후원을 받은 건데요. 이게 만약에 새 후보로 넘어가면 무효화돼서 새로 거둬야 될지도 모르는데 해리스 후보가 가져가게 되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법조계의 어떤 유권 해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해리스 승계의 가능성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해리스는 대통령, 부통령으로 엮여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실제 경제정책 입안 과정에서 해리스 후보가 깊숙이 개입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의 승계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의 전쟁, 이 득표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IRA를 유지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만큼 강력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IRA는 내 생명 분신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면에서는 좀 약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올해 상반기 우리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87억 달러였어요. 이게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자칫 한국을 향해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학을 깊숙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보지만 대부분 뭐 경제 초보자들이라든지 또 일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중에서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외국과의 거래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이 대목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이 굉장히 높은 그 덕도 있고 한미 관계도 좋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를 받고 지금 미국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흑자도 갈수록 늘어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 보는 나라.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거래하면서 미국에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 이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에 앞선 것으로 알고 있죠.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무역 수지가 계속 커진다고 그러면 무역수지 흑자가 트럼프 대통령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을 빨리 여러 가 다변화해서 한 나라에 편중하는 거 이거 빨리 벗어내. 그것이 빨로 트럼프 리스크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플랜 B, 플랜 C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